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이로 인해서 파혼이 됐을 때, 그동안 고가의 시계나 귀중품, 가방, 그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과연 파혼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추나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야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조선시대에 이 성리학, 유교가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춘화가 있었다니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어느 나라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런 춘화는 이보다 더 심한 춘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 있지만요. 저 나름대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고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나 불임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과 판명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 중 누가 불임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신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 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신성한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지성을 올린다면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죠. 그렇게요. 신앙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불임인 경우도 꽤 많겠죠.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은 세댁 신부들이 가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노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탑돌이 치성을 드리던 기도를 하던 세댁이 혼절을 하게 된다면 스님이 안고 와서 방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추리로는요, 내포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댁의 표정과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쪽진 머리를 풀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스님이 풀어줬을 리는 만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눕게 된다면 쪽진머리가 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비녀를 빼고 머리를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요, 세대의 표정이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온몸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스님의 표정과 행동도 보겠습니다. 표정이 처음 하는 급한 마음보다는 느긋한 마음의 평온한 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 처자와 했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나 겉옷만 벗고 하의만 내린 채 덮쳤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탁발이라도 하고 다녀온 기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류를 벗어놓았으니요. 가령요, 스님이요, 추울 때 빼놓고 절간에서 모자를 쓰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절 내부에서 초립을 쓰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초립하고 겉옷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것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온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님은 대머리거든요. 뒷머리가 검은 걸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적어도 조그만 남자의 주지스님의 위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광경을 훔쳐보는 동자승의 표정과 행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이 광경을 쳐다보는 동자승이 하나도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아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자승 역시 나중에 성장하게 된다면 같은 짓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저는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시댁에서도 씨바지나 씨넨이라 업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그 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며느리가 혹시 어떻습니까? 임신하고 온다면 대환영 아닐까요? 물론 비록 남의 씨라도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아이라고 한다면요. 친자간별이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칠삭둥이는 살아도 팔삭둥이는 죽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980년대에
100g, 1.5kg 미만의 미수과의 생존율이요 25%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의학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95% 이상 생존을 합니다만은요. 고도로 발달한 의학기술의 혜택을 받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조선시대에 미수과를 낳았는데 의학적 조치 없이도 생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특히 7달 만에 낳은 미수과는 8달보다 훨씬 더 작았을 텐데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칠삭둥이가 팔삭둥이보다 더 오래 산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원래 칠삭둥이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7달 만에 애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00일 기도 중에 임신을 했죠. 그러면 10달 아닙니까? 10달을 채웠기 때문에 칠삭둥이가 산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안 하십니까? 자, 제가 팩트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팬지는요, 암컷이 수십 마리에 아니면 많으면 수백 마리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컷과 난교를 합니다. 무려 평균 135회 정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의 고환이 가장 큽니다. 자신의 정액을 많이 만들려는 경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 고환은요 119g 정도가 됩니다. 체중의 0.27% 정도 되죠. 반면 인간은 40g이고요. 체중의 0.06g밖에 안 됩니다. 0.06%밖에 안 됩니다. 침팬지에 비해서 6.5배가 작고 침팬지가 6.5배나 크죠.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릴라는요 30g밖에 안 됩니다. 체중의 0.0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침팬지가 무려 13.5배나 크니까 침팬지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간사도요 남녀 관계는 불륜과 바람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파헤칠 수 없었던 것이 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친손주와 외손주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무조건 친손주를 사랑했습니다만 요새는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저없이 외손주를 더 사랑한다. 외손주한테 더 많은 돈을 상속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가 바로 외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핏줄이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는 자기 딸이 아닌데 자기 딸이 아닌 자녀를 출산했다면 당연히 자기 그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는 어떠한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자 그렇다면요.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이 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정불이 난 관계로 그런 이유로 파혼이 될 경우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랬을 때 손해는요. 결혼식 준비를 위해 지불했던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 신혼집 계약금 등을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정신적 피해도 엄청나게 겪었을 겁니다. 직장 내에서 결혼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적, 재산적, 물질적 피해 과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 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혼 사유는 민법 8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이 있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파혼 사유가 됩니다. 이랬을 때 또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액이 한국은 유달리 좀 적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아야 뭐 3,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죠. 파혼에 따른 주변의 시선이 따갑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흡족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혼인 전에 약혼 그 기간 동안에요. 사귀는 기간 동안에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고가의 시계라든가 귀금속 그러니까 뭡니까? 금 관련된 그런 어떤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색 반지도 있겠죠. 에메랄드나 루비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명품 가방을 또 선물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명품 구두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과연 파혼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준 증여 물품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재산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만 하거든요. 부부가 된다면 문제되진 않겠죠. 물론 부부 전에 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파혼을 했으니까 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증여 대상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적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선물이라고 보기에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라면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자동차를 사주는 등 이런 것들을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했다는 말도 또 들어본 적이 없죠.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들을 파혼과 함께 그 귀책 그 약혼자가요, 돌려주지 않는다,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요, 과세 당국에 신고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쫀쫀하지만요. 그러니 파혼한다면 고가의 물품을 알아서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파혼했을 때 돌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나 비싼 귀금속은 돌려주지 않겠죠. 겨우 커플링 정도만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사귀는 과정에서 부채도사인 양 헤어질 것을 미리 알고 선물 공세를 하지 않거나 같이 살 것을 확신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신도 아니고요. 따라서 그 순간을 사랑한다면 선물은 아깝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채도사 보고 계신데요, 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나마 약혼 중에 어떻습니까? 혼인 전에 이렇게 파혼을 당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혼인 후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만약 혼인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합니다. 그나마 파혼해서 약혼 기간 중에 혼인하기 전에 파혼해서 잃은 재산은 얼마 안 되는 정말로 인생의 귀중한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 중에 그 신랑 신부 약혼자들이요, 혼인 중에 공동의 재산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약정을 맺어서 파혼 규책 사유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조건이라면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나중에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손해배상 및 위자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간다면요, 부부는 나중에 혼인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의 투자로 각종 세금과 건보료와 기타 등등을 다 줄일 수가 있겠죠. 특히 자산이 많은 가정끼리의 자녀끼리의 결혼이라면 이렇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그 결혼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법인 설립 이후에 이런 플랜을 가동한다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물론 어떻습니까? 물질적 피해도 보상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어함으로써 당연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사귀는 동안에 줬던 고가의 선물들은 과연 증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부터도 준비를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